자, 문장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6월, 9월 수능 전부 다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론에서 결국은 이제 의문론에서 하나, 형태론에서 하나, 문장론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장론에서 만약에 하나만 나온다고 이제 결정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장에 대한 정의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죠, 문장에 대한 이 정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성분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 즉 짜임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이제 혼문장과 견문장, 그리고 견문장에서도 이어진 문장과 이 안긴 문장,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이해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안긴 문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안긴 문장을 물어보는 건 이제 품사도 물어볼 수 있고, 문장 성분도 물어볼 수 있고, 무슨 절이라는 안긴 문장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도 물어보고 전성 어미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접사까지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등장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질문이 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오늘 정돈을 해보죠. 수능 특강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정도로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정말 택도 없고요.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봐야 되겠죠. 자, 문장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와 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 일단 혼문장과 여기 있는 견문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문장과 견문장을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나가 이제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한 개가 등장을 하면 이제 혼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하면 견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분하는데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보어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자 보시죠. 예시만 조금 드릴 것 같은데, 자 좀 이거부터 좀 고민을 해보시죠. 나는 철수와 공부한다. 혹은 나는 철수와 닮았다. 요 두 문장을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이 철수와가 등장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혼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나는 닮은데 어떻게 닮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사어 취급을 되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가 이제 한 개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나는 공부하다와 철수는 공부하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어도 이 나는 공부하다가 충분히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나는 공부하다가 철수는 공부하다가 합쳐진 견문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서술어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술어는 두 개였던 거고, 얘도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 이제 부사격 조사인지, 이 와가 접속 조사인지에 따라서 이 견문장과 문장 성분의 개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그 세 개처럼 어절이 세 개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이 좋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던 문장이죠.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이라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나는 선생님이 되다. 이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혼문장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주어, 서술어, 얘가 이제 뭐가 되기 때문에 보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맥락이 만들어지고요. 하지만 얘는 주어, 서술어가 보이는데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나는 어떠하다 라는 주어 서술어 한 문장과 선생님이 좋다 라는 주어 서술어 한 문장이 있는 겹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천재다 여기에 이제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전체 문장이 쑥 하고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허술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이제 겹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능력치가 좀 필요하고 그 기준점들은 전부 다 뭐다? 이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겹문장의 종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진 문장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겹문장은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이어진 문장, 또 하나가 이제 안긴 문장인데 일단 이어진 문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어진 문장 역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얘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얘기가 되어 있지만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다. 그죠? 그다음에 습도는 낮지만 기온은 높다. 이런 부분들도 얘가 서로를 바꾸더라도 그 의미가 바뀌거나 그 의미의 맥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바꿨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은 나가지 마. 지금은 나가지 마니까 비가 많이 와. 말이 안 되죠.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는데 집에 갔다. 이것도 맥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꿨을 때 그 맥락이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을 이제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이 맥락들을 이해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어떤 이미지가 먼저 중요하냐면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요거를 납득하고 가시기 엄청 중요합니다. 나열, 선택, 그리고 이 대조가 어디로 들어간다? 대등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별 5개입니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대등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별 5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열 같은 경우는 대등을 되게 잘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선택 그리고 대조에서는 이거 종속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는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근데 뭐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그죠?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대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약은 부자를 만드나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절제는 사람을 만드나 절약은 부자를 만든다.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을 한 걸 보면 이거는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의미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은 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나열, 선택, 대조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납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내신할 때는 정말 이거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얘네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연결 어미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이면 사실 돼야 돼요. 이 어미를 쓰는 이유가 요거를 가지고 썼다라는 거죠. 눈이 와서 길이 질척하다. 원인이죠. 그는 반지를 사러 보석상에 갔다. 의도죠. 네가 밥을 지으면 조건이죠. 가정이고요. 나는 키가 작아도 뭐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반대가 있더라도 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그래서 뭐뭐일지라도 라는 뉘앙스가 있으면 양보라고 하고요. 뭐뭐 하는데 배경 책을 읽다가 중단 뭐뭐 할수록 정도 심화 먹고서 이제 시간의 서순 이런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인이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물리적으로 암기가 필요하고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전부 다 뭐로 취급을 하면 된다?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수능 특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예시
한 문장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이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들을 보시면서 납득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어진 문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알려드리면 이 부분만 좀 챙겨가 볼까요? 여기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쪽만 좀 읽어볼게요. 앞절이 뒷절에 대해 나열, 선택, 대조의 의미의 관계를 갖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두 후어 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기 때문에 앞절과 뒷절을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조심할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절이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분다가 바람이 비가 많이 내리고 분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점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앞절이 뒷절에 대해 원인, 목적, 조건 등의 의미 관계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앞절과 뒷절을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꿔지죠.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절이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와서 그 일을 연기했다. 즉 여기 있는 부분이 이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캔트의 이미지로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진 문장이 주가 되는 절을 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절을 한정 적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겨울이 되니 날씨가 춥다. 그럼 겨울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날씨가 춥다는 게 포인트예요? 날씨가 춥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 결과값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이 되는 아이를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절들을 종속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이미지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아는 문장. 그래서 아는 문장 몇 개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5개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그리고 서술절, 그리고 인용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이미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 전성 어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용언의 활용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용언의 활용 이야기를 하면서 어간과 이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먹다에서 먹고 먹는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이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어미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었는데 하나가 선어말어미, 또 하나가 어말어미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어말어미는 먹었다처럼 이제 시제, 주시다처럼 높임,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가 되는데 하나가 종결어미, 또 하나가 이제 연결어미, 또 하나가 전성어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종결어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장 표현, 즉 이게 명령인지 의문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연결어미가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어진 문장, 즉 종속절인지 종속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를 결정짓는 이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바로 이 어미가 연결어미라는 거죠. 아, 연결어미를 쓰면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전성어미를 쓰면 뭘 만드냐 라고 하면 무슨 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성어미를 쓰는 순간 얘는 무슨 문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안긴 문장을 만든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성어미를 암기하시고 납득하시는 게 이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명사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의 조금 차이점, 이미지부터 이거부터 좀 얘기하고 갈까요? 우리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죠. 주어, 서술어, 그리고 주어, 서술어의 느낌이 셉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어미를 붙여옴으로써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게 되죠. 근데 이제 안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뭐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이 상태, 나는 밥을 먹다. 요런 상태에서 원래는 이 체온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죠. 품사가 들어가면 되는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 문장 하나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먹은 밥을 먹다. 즉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밥을 먹다 라는 이 문장 전체를 이 밥이라는 것 대신에 먹은 밥이라는 문장 전체가 이제 들어간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이 좋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먹다 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통째로 들어가는 걸 이제 서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 대신에 주어, 목적어, 이 서술어에 단어 하나가 오면 되는 것들을 이거 대신에 문장 전체를 집어넣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안긴 문장, 그리고 절이라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글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명사절, 이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부터 조금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중요해요.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를 쓴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명사형 전성어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계열, 그리고 기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기입니다. 음기. 그래서 이 명사가 하는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대신해 주게 되는데 이건 이쪽을 좀 도움 받죠. 자, 첫 번째. 절 전체가 이 명사처럼 쓰이는 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철수가 모범생임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를 안다였죠. 철수를 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전체가 철수가 모범생이다. 철수가 모범생이다 라는 문장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이다 대신에 뭘 씁니까? 미음이라는 뭘 쓴다? 전성 어미를 사용한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영희가 그 일을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하다였죠. 근데 이 다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기라는 전성 어미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명사형 전성어미를 쓴다라는 건 이거는 뭘 그냥 만드는 거예요? 명사절을 만드는 거예요. 즉 이 명사열이 하는 역할이 주어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부사어일 수도 있고요. 관형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문장 성분에 하는 역할과 이름은 별개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일 많이 틀렸던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집에 가기에 이르다. 자, 여기가 부사어입니다. 이른데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4번 이런 식으로 부사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부사어? 부사 대신 쓰고 있네? 맞네? 이렇게 하고 틀려온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근데 뭘 가지고 무슨 어미를 가지고 이 기라는 어미를 가지고 집에 가다를 집에 가기로 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를 썼네.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사절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심플하죠. 기가 쓰이면 얘는 무조건 뭐다? 명사절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 다 쓰이는데 기가 쓰이면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절대로 관형절,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 명사절의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관형절. 너무 중요한데.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형절로 들어갑니다.
관형절 역시도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얘 역시도 뭘 사용합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써요. 자, 근데 이 관형사절의 특징을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은데, 다른 절과는 다르게 시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이 관형사형 전성어는 총 4가지가 잡힙니다. 2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아니라 암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당하는 이제 먹는, 그리고 먹던, 그리고 이제 현재를 얘기하는 먹는, 여기가 잘못됐군요. 여기는 먹은. 그리고 미래 먹을에서 여기 있는 이 은, 던, 는, 을이 뭐가 됩니까?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4가지가 되게 되고, 다른 전성어미와는 다르게 뭐다? 안긴 문장, 이 시제를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된단 말이죠. 이 관형사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멋진 차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문장 성분 굴려보라고 하면 얘가 관형어고요, 이거 주어고요, 이거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상 자체가 어때요?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있기 때문에 헛 문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형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었으니까 실제로. 하지만 이렇게 해서 틀려오는 거죠. 왜? 지금 멋진에 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래는 원형이 멋지다고 이 다 대신에 니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현재에 이 니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다? 차가 멋지다와 플러스 차가 있다 라는 문장이 합쳐진 문장이고요. 이 차를 꾸며주는 이 관형어 자리에 새 차, 철수의 차 이렇게 오면 되는데, 오늘 배운 3원 3번째 이 관형사의 전성어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다 대신에 니은이라는 이제 전성어미를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차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생략해 줍니다. 그래서 멋진 차가 있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전성어미를 사용을 하면 관형절을 쓰는 거고, 결국은 뭐다? 암긴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납득하셔야 이 문장이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관형절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이 4가지를 이해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생략되는 것들을 좀 봤었죠. 여기에 동일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가 생략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형절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관형절의 종류, 그래서 크게 2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관계관형사절과 또 하나가 돈격관형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돈격관형절을 먼저 보면, 자,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 이 전체가 이 소식을 꾸며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새 소식, 철수의 소식 이렇게 오면 되는데 문장 전체가 이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는이라는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전성어미를 붙여놓음으로써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 소식과 그 시간이 합격했다라는 말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격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내가 어제 간 서점은 우리 동네에서 하나뿐이다. 원래는 가다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내가 서점에 가다 라는 문장 성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서점은 우리 동네에서 하나뿐이다. 내가 어제 서점에 갔다 해서 요거와 요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겹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지점을 생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부사어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관계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문장에서 뭐가 생략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집 안은 오전부터 찾아온 손님으로 북적댄다. 그러면
손님들이 찾아왔다라는 문장을 뽑아내서 주어가 생략됐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친구들이 본 영화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박물관에는 선인들이 자치가 담긴 풍속화가 있다. 그래서 풍속화에 자치가 담겨 있다였죠. 그래서 부사어가 생략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관형절을 물어본과 동시에 이 문장 성분까지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의 짜임, 어떤 문장과 문장이 만나서 이렇게 됐니를 물어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제로 내드린 그런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관형절이 근데 이런 얘기들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부사절이겠네요. 자, 부사절. 이것도 이제 부사처럼 쓰이는 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관계관형절, 그리고 종속, 대등. 그죠? 생략 있고, 생략 없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음식을 빠르게 먹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원형이 뭐냐는 거지. 얘의 원형은 빠르다거든요. 나는 빠르다. 나는 음식을 먹다. 라는 문장이 서로 합쳐진 문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결국 얘 역시도 뭘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 방법. 어떻게 만드냐? 이제 전성 부사형 전성 어미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뭐뭐 하게, 뭐뭐 하도록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플러스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허용해 주는 게 있는데 봐봐. 명사형 전성어미도 뭘 사용합니까? 명사형 전성어미도 명사절도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고요. 관형사형도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고요. 부사절도 이 부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사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바로 전미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 드시 같이 이 같은 경우 이제 좀 부사절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앞에 있는 이어진 문장과도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가 좀 어렵지만 이 세 개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개, 도록, 드시 정도는 외워주시고요. 근데 이제 부사절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는 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부상파사, 전미사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접사의 역할이 뭐였죠? 품사를 바꿔주고 뜻을 꾸며주고 문법적 속성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로 바꿔주는 그런 뉘앙스인데 이때 부사절은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는 사라졌다와 플러스 소리도 없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문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소리도 없게. 이렇게 바뀌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로 드러나고 있죠? 이라는 접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이 다리 좀 이상한데? 얘는 지워주세요. 얘는 지워주시고 없이 그 다음에 같이 이런 부분들도 이 부상파세 전미사 이가 붙으면 부사구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예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께서 만약에 부사절을 내고 싶어. 그럼 개를 쓰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고 좀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뭘 물어보시면 됩니까? 이를 물어보면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물과 같다. 신이 나다. 밤이 새다. 비가 오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개, 그죠? 도록, 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라고 볼 수 있다?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전성어미 플러스 접사 허용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이제 부사절, 그죠? 그래서 이, 개, 도록, 드시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인간적으로 얘가 접사라는 건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어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서술절인데 서술절은 다른 아이들과 이질적입니다. 전성어미를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서술절은요. 자, 포인트 특징. 얘는 전성어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주어, 서술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토끼는 귀가 크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이제 서술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문장은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두 개면 한 주어 서술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딱히 전성어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종결 어미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 서술어의 느낌이 난다면 얘가 뭐가 아닐까? 서술절의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진짜 빠지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뭐 걸리시면 안 된다? 이 보어가 만드는 혼문장과의 차이점.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이 문장과 토끼가 고기 이게 뭐야? 토끼는 고기가 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얘도 얼핏 보면 여기 주어, 여기 서술어처럼 보이고요. 이거 서술절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되다예요. 자, 되다 아니다는 뭘 필요로 한다? 얘는 주어가 아니라 사실 뭐였다? 보어였다. 그럼 주어 하나, 보어 하나, 서술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안긴 문장이 아니라 무슨 문장이 되는 거예요? 혼문장이 되는 거고 서술어의 개수도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되다, 된, 아닌 이런 거 체크 못 해가지고 항상 틀려오시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거 서술절 아니었어요? 아니야, 보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낚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게 동일하지만 문법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나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서술절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용절이네요. 인용절. 자, 인용절의 특징은요. 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이제 인용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부사어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격조사를 물어보면 부사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좀 보시면 좋은데,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하나 보시면 이제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사라고가 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문장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 쌍따옴표, 큰 따옴표 보시죠. 라고라는, 자,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조사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간접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하는 사람의 표현을 바꿔서 자, 라고가 아니라 고로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도 존재하지 않죠. 선생님께서는 수석 합격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고로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하늘의 별이 아주 많다 라고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조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로 취급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인용절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좀 위험하네요. 부사절이 아니라 이거는 부사어로 취급을 한다. 요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인용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 쉬운데 결국은 직접은 라고, 그 다음에 간접은 고습니다. 요거만 잘 외우시면 되는데 만약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요 지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꿀 때는 발화자에 따라서 좀 바뀌거든요. 보세요. 이게 철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철수가 밥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라고와 고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 직접은 얘가 이 느낌, 이 어미가 종결 어미가 그대로 늘어나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저 상대방을 높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 원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들이 아빠 내일 사무실에 계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나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시라고가 아니죠. 왜? 있으라. 내 입장이잖아요. 내가 얘 기준을 발화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나는 직장인이야. 당연하죠. 나니까. 하지만 그녀는 오늘부터 자기가 직장인이라고. 그래서 어미 바뀌고 이런 시점들도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인용절 같은 경우는 조사를 좀 체크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정리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결국 문장에서 이 안긴 문장과 이 이어진 문장 이런 것들을 결국은 체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어졌고 이 본 문장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결국 행동 강력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봐봐. 첫 번째, 뭘 한다? 용언의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활용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성 어미, 연결 어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바로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나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이런 것들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쓰면 무조건 뭐야? 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자, 전성 어미로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주어, 서술어의 꼴을 가지고 있는 서술절.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모습을 확인하는, 즉 주격조사 두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되다, 아니다를 반드시 체크해 볼 것. 얘가 나오는 순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된다. 세 번째, 조사 체크. 라고, 고를 사용해야 된다.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인용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라고 고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 명사절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는 게 이제 문제 푸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레귤러 같은 아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아까 전에 명사절에서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예외거든요. 잡아는 놨는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억지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이런 게 나와요. 누냐, 는가, 는지 등의 종결어미로 끝난 문장은 명사의 형태가 아니지만 명사절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원래는 뭐가 와야 돼요? 우리가 배운 원칙으로는 얘가 음기로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요런 느냐, 는가, 는지 같은 종결어미들은 예외인 거지. 얘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 요렇게 이 문장이 뭐 앞에 있어요? 이 가라는 주격조사 앞에 있어요. 즉 뭐뭐가 중요하다인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오는 이 문장은 무슨 절이냐는 거겠죠. 그러면 명사절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제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틀로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 얘기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이번 6월 달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실 때 이런 2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행동 강령은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있고 좋아하는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로사 귄, 그죠? 그다음 동물행위 쓰던, 날가 서, 그리고 놀던
이 부분을 찾는 게 이제 전성 어미를 찾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를 확인하면서 되다 아니다 체크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고. 여기서는 라고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관형사용 전성어미, 이어진 문장, 연결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서술절, 관형사용 전성어미, 이어진 문장, 그죠? 연결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EBS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들도 풀어보시면서 질문들을 만들어서 이제 저와 좀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요 이야기가 정리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번에 나올 겁니다. 요번에도 어떤 식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저랑 좀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